노른자의 김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른자의 이봉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른자의 최진주입니다. 예, 오늘 유띵 뉴스 봉우 씨 편인데요. 네. 저희가 추석 연휴에도 놀 수 없다라고 모여가지고 지금 이걸 찍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죠? 제가 추석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유띵 뉴스는 요절복통 추석 뉴스 탑3입니다. 일단 이번 추석에는 테스형. 그게 뭐 휩쓸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화제가 됐고요. 그래서 덩달아서 KBS도 지금 떡상했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트로트 열풍 아니냐, 그 와중에 KBS까지 편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된 공연을 못 보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공연을 오히려 제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나훈아 씨 정도 되면은 트로트고 뭐고 그냥 하나의 예술로 봐줘야 된다. 그쵸.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번 추석 기간에도 언론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불만 몇 가지 있었어요. 예. 뉴스원에서 9월 30일 12시 한 5분쯤에 네. 이런 기사를 올립니다. 고향 못 가도 집에 기름 냄새는 풍겨야. 추석 앞둔 전통시장 성황. 네. 전통시장은 그래도 추석을 맞아서 성황하고 있다는 네. 뭐 평소 같았으면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추석 뉴스죠. 네. 그런데 한 50분 있다가 뉴스원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냅니다. 네. 생선 한 마리도 못 팔았어요. 추석 특수 옛말 전통시장 한숨. 같은 언론사에서 50분 만에 그러니까요. 전통시장이 갑자기 망한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인터넷상에서 또 SNS상에서 많은 시민분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네. 소소한 이제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많이 퍼나르셨을 텐데 이런 거는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아니에요. 자기가 취재하는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서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통시장은 특히나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코로나라는 시기를 감안할 때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그 분위기를 전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사실 데스크의 문제는 조금 불거지죠. 네. 이게 50분 만에 이런 기사가 나올 때는 데스크에서 조금 시간차를 두든가 아니면 제목에다가 지역이 다르다는 걸 좀 표시해 주든가 네.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전통시장이 50분 만에 망해버립니다. 네. 시민들이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이번 추석에는 다른 뉴스는 뭐가 있었나? 네.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탑3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웃겼던 뉴스 3개. 첫 번째 거 얘기해 주시죠. 네, 이거는 사실 웃기고 뭐고를 떠나서 굉장히 엄청난 뉴스거리였죠. 10월 2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 웃긴 거였는데. 이 웃긴 겁니까? 저는 상당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예.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게 KBS에서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실 안 믿어졌어요. 예. 이게 설마 미국이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는 네. 있어요. 미국은 워낙 강대국이니까. 근데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해왔던 코로나19에 대한 조금은 느슨한 반응을 생각해보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각국 언론 중에 올 것이 왔다고 보는 언론사들도 많아요. 네, 우리 예.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만 낸 보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자 중국이 조롱하고 있다, 비웃고 있다고 제목을 뽑은 네. 거예요. 이런 제목은 조선일보, 중앙일보만 뽑았습니다. 이게 사실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해외 각국 정상들도 지금 반응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진핑이 비웃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 10월 3일 오전까지 확인했을 때는 중국 외교부나 중국의 공식적인 루트의 반응은 일단 없어요. 네. 그런데 환구시보, 중국 관영 매체 후시진, 환구시보의 편집장이에요. 이분이. 네. 후시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또 입장을 내고 이랬는데 조금은 이게 비판적인 반응이에요.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그동안 미국이 코로나19의 주범이라고 중국을 그렇죠. 계속 때렸잖아요, 미국이. 근데 이분들이 뭐 엄청나게 조롱하고 욕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코로나를 가볍게 치부한 도박의 대가를 치렀다. 뭐 이 정도 발언을 한 거 가지고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위로를 보내고 있는 다른 나라들 정상들과는 대조적이다. 아니, 정상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분하고 정상들의 반응은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반응이라 각국 정상의 반응을 대조하는 것도 조금 웃겨요, 사실은. 어쨌든 그리고 이게 뭐 조롱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든데 굳이 이제 제목을 중국에서 쏟아진 트럼프 조롱 이렇게 뽑고 조선일보도 트럼프 확진에 쏟아지는 중국 조롱 막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버했다, 조선중앙이.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롱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도 막 모아서 이제 보도 안에 넣어놨습니다. 왜 웃기냐? 우리나라도 이런 태도 많이 보였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우리나라에도 환구시보 편집장님하고 똑같이 기사를 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조선일보는 바로 하루 전에 10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코로나19가 심각해졌다는 취지의 기사까지 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짓말을 트럼프가 너무 많이 했다 이거지. 네. 아니 자기들도 그런 보도를 내놓고 중국이 조롱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싸움 붙이려는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조금 너무 오바를 해서 반중 정서가 늘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겁니다. 중국이 뭐만 하면 그냥 나쁘게 보이는 네. 거죠.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재밌었던 추석 관련 보도 뭐가 있었나요? 사실 재미로 따지면 이게 더 재밌는데 네. 제가 추석에 무슨 뉴스가 나오나 쭉 보다가 아니 너무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9월 30일 밤부터 10월 1일까지 쭉 경제지에서만 추석 연휴 저축은행 200% 활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내용과 제목이 다 비슷해. 다 똑같아. 갑자기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경제지에서만. 저축은행에서 돈을 풀었나 보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축은행만 콕 집어서 활용법을 알려주는 기사가 추석을 맞아서 나온다? 너무 웃기잖아요. 네네. 딱 봐도 이거 저축은행 업계에서 보도자료 뿌렸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기사가 왜 웃기냐면은 이제 한국경제 같은 경우 제목이 이렇습니다. 언택트 추석, 슬기로운 금융생활 위한 저축은행 활용법. 누가 보면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저축은행 쓰는 줄 알겠어. 그러게. 웃기잖아요. 저축은행 활용법만 콕 집어서 알려주는 이유가 뭐야? 그냥 금융생활 전반에 관해서 알려주든가. 너무 웃기다는 거죠. 도대체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네. 언택트 추석과 그러니까 네. 저축은행을 활용한 금융생활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거 그냥 순전히 저축은행 홍보 기사예요. 뭐냐면은 추석을 맞아가지고 보이스피싱 같은 사례가 많아지니까 어디 저축은행 회사 이름까지 다 말해줍니다. 이 기사 네, 안에서 네. 이 각 저축은행이 어떤 서비스를 내고 있다, 앱도 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지 잘 안내해놨다, 카드 뉴스도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이 기사에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피하는지 방법을 안 알려요. 뭐예요? 언론 보도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여기 저축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그 그런 앱을 정보를 쓰세요. 넣어놨다? 네, 어, 너무 웃긴 거죠. 이런 기사가 경제지에서만 주르륵 제목과 내용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고 너무 다시 한번 언론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네, 네. 추석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참 한심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좀 황당한 추석 보도 네. 얘기해 주시죠.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이 아주 선정적인 보도, 성상품화 보도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게 배우 겸 모델이죠. 김사랑 씨가 TV조선 2020 트롯 어워즈 10월 1일 방송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자로 나오셨는데 네. 자기가 이제 사회자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SNS에 이렇게 팬들한테 썼어요. 이런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김사랑 씨로 검색만 하면 이날 이 시상식 의상과 몸매 가지고만 보도가 수천 건이 쏟아집니다.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조선일보 43세 김사랑 원조 베이글녀의 아찔 앞트임 드레스 시상식 빛낸 미모 볼륨감 스타투데이 김사랑 드레스 인증샷 러블리 미소 늘씬 각선미 한국경제 43세 김사랑 시상식 초토화한 블랙 드레스 자태 뉴스원 김사랑 8등신 S라인 여신이 보여주는 포즈의 정. 이런 기사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보긴 하지만은 근데 뭐 그렇게 막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제목은 아니네요. 너무나 많이 흔해 빠진 김사랑 씨가 쓴 SNS를 인용하는 보도. 인용이라고 내가 해주는 것도 웃긴다. 그 SNS를 갖다가 쓰는 기사인데 김사랑 씨가 본인 SNS에 늘씬 각섬이라고 썼겠냐고요. 너무 웃긴다는 거죠. SNS 가지고 장사하면서. 근데 사실 이 진짜. 베이글녀는 우리가 쓰지 말자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성상품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딱 조선일보가 한 제목인데 요거 자체는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뷰징을 노리는 보도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눌러보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뷰징이 사실 포털상에 많이 사라졌거든요. 단속을 심하게 해가지고 다 퇴출시키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뷰징으로 안 잡혀요 지금은. 근데 사실 어뷰징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죠. SNS 가져와가지고. 네. 저 제발 이렇게 하지 마자. 조선일보는 이거 자기네 기사도 아니에요. 오센 거야. 오센 거를 그냥 전제했어요. 이런 선정적인 기사를. 왜 했을까? 자기네 방송이잖아요. TV조선 방송이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이런 기사는 꼭 추석이 아니어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에도 열일하고 계시는 이럴 거면 추석에 기자님들도 다 쉬세요 그냥. 네. 이거 기사 안 내도 되잖아. 추석에 이런 기사만 그러게 낼 거면. 말입니다. 네. 푹 쉬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